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썼습니다. 독서 노트에 4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쓴 노트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을 현실로 옮기는 방법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책은 하이브리드 소설인데요. 에세이 같기도 하지만 소설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그 과정을,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이별의 단계까지 쭉 그려낸 소설인데요. 굉장히 저에겐 신박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에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독서 노트는 책을 읽는 족족 모든 책을 다 기록하진 않아요. 특별히 조금 철학적이거나 그냥 한번 읽고 말기에는 아쉬운,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책들을 독서 노트에 정리를 하는데, 이 책도 그냥 한번 휘리릭 읽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독서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도 또 알려드리겠지만, 독서 노트를 쓸 때는 책의 장르에 따라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4분할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의 브랜딩 컨셉이 한 장 독서 노트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독서 노트를 한 장 이상으로 써요. 길게 쓰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짧게 쓰는 게 그만큼 요약을 더 잘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요약을 쉽게 휘리릭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하이 레벨의 스킬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길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짧게도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설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4쪽에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책을 4쪽으로 정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되고 싶어서 짧게,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서 요약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스킬을 같이 연구하고 공유하고 저도 또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독서 노트의 기본 툴은 굉장히 심플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책 제목은 써야겠죠. 책 제목과 저자 이름은 쓰는 건 기본인데, 저는 되도록 서평을 쓸 때도 그렇고 서지 정보를 따로 기록을 해둬요. 서지 정보라고 하는 건 이 책의 항상 앞표지 제일 앞쪽이나 아니면 가장 뒤편에 그 책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이 책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저자, 역자, 발행처 이런 거 있죠. 그 출판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있고요. 전자우편 주소도 있고, 이런 개정판 언제 발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걸 서지 정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전체를 다 적진 않고요. 주로 저자, 그리고 이 장르가, 이 책이 어떤 장르인지 장르를 적어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썼죠. 에세이적인 요소를 포함한 하이브리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걸 독서 노트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주제를 적습니다. 출판사 이름을 적고 총 몇 페이지의 책인지도 적어두어요. 별점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혼자 평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지 정보를 먼저 적어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독서 노트를 쓰는 거예요. 한 장 독서의 템플릿 핵심입니다. 저는 이번 소설은 4분할로 했어요. 사실 이 4분할은 즐겨 쓰는 템플릿인데요. 이렇게 선을 4개로 그어 놓는 거죠. 그리고 각 칸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어떤 카테고리, 목차, 소제목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놔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사실은 이 독서 노트를 쓰면서 이 칸은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다시 되새김질 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요약 정리가 되면서 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게 되는 겁니다. 4분할로 한 4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이쪽에는 요약, 핵심 주제나 요약, 이건 되게 소설 같은 경우에 줄거리나 어떤 내용이다 하는 어떤 핵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액션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깨달은 어떤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행동할, 현실에 직접 옮겨서 실행할 어떤 부분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필사 문장, 필사 노트를 따로 쓰긴 하는데 필사 문장을 정말 좋았던 몇 가지만 뽑아서 여기다가 적어두어요. 그리고 이쪽엔 인사이트,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어떤 것을 배웠고 새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적어두는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하게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이나 철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한다고 느끼게 된다. 굉장히 평상시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는 책이에요. 소설을 읽다가 보면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저자의 사상, 철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공부를 하셨을 때에도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눈에 딱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을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 책의 경우에는 사실 소설이기도 하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을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자가. 근데 이 책 속에서도, 책 자체에서도 철학적인 요소가 목차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철학을 이쪽 페이지에다가 한쪽에다가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이 책의 주요 철학은 총 3가지인데, 낭만적인 운명론, 이상화, 그리고 사랑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3번째 예수 콤플렉스, 이런 철학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철학이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단 하나의 문장을 적어 두었어요. 저는 119페이지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광기를 드러낸다. 이걸 핵심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조금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각자의 환상이죠. 그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들어둔 이상형이 이상화가 되어서 그게 늘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다가 어떤 계기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상형, 이상화, 환상, 그걸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랑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작동을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싸우기도 하고, 몰랐던 사실에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점점 실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은 또 왜 생기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연을 당했을 때, 이별이죠. 먼저 이별을 선언을 했거나 그 이별을 한 후에 우리는 또 어떤가요? 굉장히 실연당해서 그 슬픔에 젖어 있잖아요.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나는지, 그것도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건 환상이지만 그 환상으로 사랑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을 갖고 계속 사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 불완전한 인간인 건 마찬가지니까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 주제를 요약하는 부분에서는 사랑의 지향점, 운명을 맹목적으로 믿는 낭만주의를 지나서 그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현실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던지는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칸이 조금 남아서 저는 질문도 만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액션에서 대답으로 적어 두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독서 노트를 쓰실 때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서 생겨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써보시길 추천드려요. 지금부터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달라져야 하나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의 액션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되게 그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주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람이 바뀌지 않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건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율하면서 사랑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액션에다가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필사 문장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거는 굳이 꼭 5개를 적어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칸을 채우다 보니 5개를 적게 되었는데, 사실 인덱스 붙인 것만 봐도 좀 많죠. 이 부분은 거의 필사를 하고 싶은 문장들인데, 필사 노트는 따로 쓰고 이 독서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봤을 때 다시 읽어보면 좋을 문장들, 그런 문장을 선별해서 5개만 적어 두었습니다. 인사이트 부분엔 제가 여기서 알게 된 것들은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 또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이 문체, 이런 게 좋았다, 이런 저의 감정도 썼고요.
또 사랑에 대해서 그 지나간 사랑이 있잖아요. 과거의 사랑이죠. 그 사랑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때 왜 그랬구나, 그때는 그 사람은 나에게 왜 그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게 이 책을 통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책을 안 읽었다면 단지 후회, 아쉬움, 그리움 뭐 혹은 그 과거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자꾸 되새기며 현재의 사랑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그 사랑이나 현재의 사랑이나 사랑하는 나는 변함이 없으니까 나의 스타일은 그대로잖아요. 나 또한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사랑과 지금의 사랑을 비교하게 되기보다는 그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인사이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다시 사랑할 일은 없겠지만 남편이 있으니 또 다른 사랑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사랑할 일은 없겠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관계 있잖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책은 어떤 책이든 사실 읽다가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 것 같은데 책을 덮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내용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이 독서 노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 노트를 쓰는 편이에요. 사실 그냥 읽고 넘겨야 하는 책들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읽는 모든 책들은 좀 적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책을 골라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둔 걸 보면서 블로그에 서평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이 책을 그냥 읽었을 때보다 정말로 확실하게 기억에 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이 노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처음에 먼슬리랑 이런 거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독서 노트 쓰는 거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죠. 이렇게 2026년부터 쓸 새로운 독서 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2권의 책만 기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부지런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하면서 액션 하나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건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여러분에게도 미션을 드릴게요. 노트에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 적어야 되는 첫 번째, 상대방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대로 적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해석인데요. 그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세 번째는 나의 기대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기 전에 먼저 내가 기대하고 있던 어떤 액션이 있겠죠.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선택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는 건 이해 못하고 또 내가 기대했던 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내 감정은 어떻다 라는 것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요청할 건 요청하는 거죠.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읽고 제가 쓴 독서 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트 제가 쓰는 것처럼 간단하게 4칸 템플릿으로 독서 노트 쓰기에 도전해보세요. 다음 영상은 독서 노트 템플릿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책마다 써야 하는 템플릿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어떻게 쓰는지 템플릿을 직접 그려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